해도 잘 안 빠져요. 먹는 대로 가더라고요. 조금 먹고 걸음 빠지고 잘 먹고 걸어다니면 또 찝니다. 무조건 식단 조절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몇만 번씩 걸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노동할 시간이 많아져서 더 배고프고 폭식하게 됩니다. 하루 최소 1시간, 주 5회 이상 10년 정도 걸었어요. 자, 빠른 걸음해도 살 안 빠지고요. 걷는 건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매일 걷다 보니 하체 근육이 커지는 느낌보다는 좀 탄탄해진 느낌은 있어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매일 걸어도 또 겨울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딱히 건강에 큰 효과는 못 봤어요. 계단 오르기는 달리기만큼 운동 효과를 봤는데 하지만 계단 오르기는 너무 매일 하긴 좀 힘들어서 걷는 걸로 계속하고 있어요.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계시죠. 달리기를 해야지 걷기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과연 걷기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왜 걷기 운동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서 왜 걷기 운동이 꼭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 노동이 아닌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인간이 걷기로 다이어트가 잘 된다면 벌써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이고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서는 오래 걸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운동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 연비가 높은 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는 정말 체중 감소에 효과가 없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요요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가지 카더라 정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드릴게요. 요즘 날이 진짜 좋아서 밖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며 걷기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뱃살 때문에 걷기 열심히 시작했지만 실제로 잘 빠지던가요? 걷기가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상 유지라도 하려고 울며 거저 먹기로 계신 분들이 많죠. 그냥 열심히 걸으면 살이 언젠가 빠지기는 해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지. 저는 맨날 30분 이상 열심히 걷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걷기 노동일 뿐 걷기 운동이 아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뱃살 빠지는 걷기 팁 1. 심박수 조절하기. 걷기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려면 심박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심박수를 끌어올려야 숨이 차면서 산소 흡입량이 많아지고, 그게 많아져야 지방을 활활 태우기 때문이죠. 내 심박수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인차 감안해 주시고요. 보통은 안정시 60회에서 70회 정도로, 최대 심박수는 가장 간단하게 폭스가 제안한 220에서 나이를 빼는 공식으로 구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예요. 그럼 내 심박수는 220에서 50을 뺀 17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심박수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어야 지방이 연소되는 것은 맞는데, 최대 심박수에 도달한 만큼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우리 몸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지방 연소 회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급하게 끌어다 쓰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까 근육이 빠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금세 지치니까 운동 시간도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게 적당히가 중요한 것처럼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심박수가 적당히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적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자, 최대 심박수는 70% 정도예요. 이는 운동 강도로 치면 중강도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50세인 사람의 최대 심박수가 172였으니까 여기 곱하기 0.7을 하면 119, 이것이 바로 지방연소 심박수예요. 즉 지방연소가 가장 활활 타는 심박수라는 거죠. 혹시 지병이 있거나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목표 심박수 등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걷기가 좋다고 너무 내 편한 대로 걸으면 심박수가 지방에 타는 수치까지 못 올라가서 뱃살은 안 빠지고 다리만 굵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내 최대 심박수를 초과하거나 너무 무리해버리면 지방 연소에서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이 연소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뱃살 빼는 것이 목표라면 심박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릎이 안 좋거나 운동 구력이 짧은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운동을 끝내세요.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너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본인의 허리 상태에 나이, 체중, 근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 다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장시간 걷거나 아니면 경사, 계단 오르기, 등산 이런 것 등에 무릎을 다 갈아버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무리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예요. 운동하다가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운동하다가 병 났다는 분들 많이 보셨죠?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장시간 무리해서 몸을 쓰고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 갔더니 급성 디스크 파열로 진단받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의 몸이 공중에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발에서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돼요. 이
충격이 적당한 수준이라면 허리 디스크를 재생하는 좋은 작업이 되지만 또 너무 많은 충격이 가해지면 허리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한 번 하실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집중해서 짧고 굵게 하시고 1시간은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정렬이 무너진 자세부터 교정하고 걸어야 돼요. 척추 정렬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무슨 운동을 하건 안전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정렬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하는 운동은 내 죽을 날 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바른 정렬은 어떻게 만드냐? 순서는 골반부터 중립을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상자를 쌓듯이 디스크를 착착착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탑 쌓듯이 세워 올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골반을 중립 위치에 두고 요추 전만을 만들고 그 다음 구분 등을 교정하고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교정하면 되겠죠. 오리궁뎅이 들어보셨죠? 오리궁뎅이가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전방으로 기울어진 걸 얘기하는데, 또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경우는 후방경사라고 하죠. 골반의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벨트 여기에 툭 튀어나온 뼈가, 손귀 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일직선이 되는 위치가 골반의 중립 위의 위치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개인별로 살짝 뒤로 움직여서 기울어지게 되죠. 자, 그림처럼 과하게 골반에 전방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허리가 과전만 생기게 되고, 또 후방경사가 있는 경우는 요추 전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림처럼 골반이 중립 위치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전만이 들어가죠. 골반이 중립을 주로 잡을 때 복근 속에 근육에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중립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골반을 중립 위치에 두고 요추 전만을 잡은 다음에 구분 등을 펴고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북목 교정하고, 턱 당기고 고개를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서 누가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거북목이 교정이 됩니다. 이 잘못된 5가지 정렬을 모두 교정하게 되면 그림처럼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고,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바른 정렬을 맞춘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셔야 허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살짝 빠른 속도로 걸어주세요. 걷기 운동할 때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골반이 허리를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하면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마사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척추를 기준으로 위에는 어깨랑 상체가 있고 척추 아래는 골반과 하체가 있죠. 걷는 동안 상하체 골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척추 주변에서 근육들이 수축하고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돼요. 이렇게 허리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되려면 보폭도 평상시보다 한 뼘 정도 더 크게 움직여야 되고, 팔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약간 빠르게 걸어줘야 척추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경쾌하게 걸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5번째, 휴대폰 보면서 걷지 마세요. 휴대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등은 굳게 되고 어깨는 라운드 숄더 되고 거북목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걷는 건 척추 정렬에 문제도 되지만 걷기 운동을 이렇게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어야 되는데 상체 움직임을 못 주니까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고 있게 되면 이게 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빠른 속도로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상체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 하시는 동안에 휴대폰은 절대 보지 말도록 해야 돼요. 6번째, 꼭 양말과 운동화 착용 후 걸어주세요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을 들었다가 땅에 디디면서 땅에 오는 발에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신발에 흡수되지 않고 그 많은 충격이 그대로 무릎하고 허리하고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절대로 맨발로 걸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셔닝이 되어 있는 운동화를 신고 걷기 운동 하셔야 되고요. 걸을 때 발바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체중을 이동해서 걷도록 하셔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등산, 오르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지 걸으세요. 등산은 이런 분들께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등산하게 되면 무릎과 관절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또 연골에 손상 주고, 등산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걷기 운동은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하실 때 반드시 바르게 하셔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걷기 운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